정답이 떠오른다면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말, 강조하는 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EBS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서 보자마자 바로 딱 정답이 떠오른다. 그러면 큰 틀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지문 속에서 강조하는 말은 뭐고, 필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을 얘기했는지 그런 느낌들을 살려가면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야 다른 지문을 만났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문제에서요.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키워드는 뭘까요? 그쵸, 쉐어링이죠. 그쵸? 쉐어링이 중요한 거죠. 바꾸면 무슨 말이니?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공유하지 않는 것,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기 전에 간단히 요령들을 먼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만 갈게요. 자, 빈칸 추론의 출제 코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기본적으로 빈칸의 위치와 관계없이 글의 주제나 요지와 관련된 문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즉, 그러려면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핵심어나 중심 소재에 유의한다. 무슨 말? 반복 강조하는 말을 밑줄을 그어봐라.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의 트렌드는 3번이다. 빈칸 전후 문장에 주의한다. 빈칸 전후에서 빈칸에 대한 단서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빈칸 다음 문장이 더 빈칸에 대한 단서를 주는 경우가 많단다. 그 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빈칸 앞에 연결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이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자, 빈칸 앞에 for example이 나왔다. 그러면 앞쪽과 같은 흐름일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빈칸 앞에 but이 보인다. 앞쪽과 반대나 다른 내용을 찾을 거야. 빈칸 앞에 so가 보인다. so라든가 thus가 보인다. 앞의 내용을 포함하는 결론을 찾는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앞에 because가 보인다. 혹은 since가 보인다. 그러면 빈칸은 원인이 될 것이고 앞쪽이 결과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빈칸 앞에 in contrast가 보인다. 전체적으로 지문에서 두 개를 다루었을 거야. 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이렇게 본다. 빈칸 앞에 in addition이라든가 also가 보인다. 이게 살짝 어렵죠. in addition이라든가 also가 보이면 앞쪽과 흐름은 같지만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빈칸 앞에 뭐가 보이면 also가 보이면 혹은 in addition이 보이면 그러면 얘는 앞쪽과 같은 내용이지만 즉 앞쪽이 이렇게 된다면 얘 다음도 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나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제 두 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직히 살짝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앞에 부정어나 비교급, 특히 이거 잘 봐야죠. 그쵸? 빈칸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 주제와 반대되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쵸? 어떤 차이를 보는지 봐야 될 것이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re is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인데? 그쵸? 어디서 많이 봤던 구조인데, 자, no하고, 그 다음에 without의 동그라미. 이 자리에서 우리가 2월 중순인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no하고 without이죠. 그래서 뭐뭐 없으면 뭐뭐이 아니다. 약간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부정어라든가 혹은 부정 표현인데요. 주로 이제 부정어니까 no, 그 다음에 not, never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without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without과 비슷한 의미의 접속사가 unless가 있는 거죠. 그쵸? 뭐하지 않는다면 unless는 접속사니까 뒤에서 주어 동사가 보이겠죠.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하지 않으면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뭐하지 않으면.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면 얘가 딱 보이면 어떤 거야? 딱 보이면 요렇게 쫙 날리는 거죠. 그쵸? 쫙 날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이제 가져가면 돼요. 이게 없으면 아니다. 뒤에 것이 있어야 앞에 게 가능하다. 뒤에 것이 있어야 앞에 게 가능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수업을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이니? 이 수업을 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자,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이 뭐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혁신이 된다고? 뭐가 있어야?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된다 라고 우리는 자주 들어요. 그쵸? 자주 듣는데, 자, 근데 컴마 다음에 위치가 쓰이면 앞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대신하는 거죠? 앞문장의 일부나 전체를 대신하는 거야. 선생님,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 시간의 압박이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딱 나왔을 때는 일단 어떻게 간다? 일단 얘는 그리고 그것은 일단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읽어간다. 됐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읽어가는 거고, 여기 absurd의 별표. 자, absurd는 바로 무슨 말이야? absurd. 바보 같은, 불합리한 그 뜻이죠. 그쵸? 그럼 앞쪽의 내용을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쵸? 앞쪽의 내용을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야. 야, 그리고 선생님이 absurd 다음에 이렇게 딱 끊었죠. 왜 끊었을까요? 자, 항상 우리가 의미 단위로 문장을 생각해 보는 거야. 의미 단위로 문장을 생각하는 거야.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가 있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가 보이면 하나의 완전한 의미 덩어리죠. 그쵸? 이거 뭐가 보이니? 주어, 동사, 보어잖아.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딱 끊어보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given that 딱 보인다. 자, given that 무슨 말이니?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뒤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우리 배웠어. given 다음에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보이거나, 그러니까 considering 다음에 주어, 동사에 있는 문장이 보일 때, 즉 우리가 배웠던 게 바로 뭐가 있냐? 앞에 쓰일 수도 있고 문장 뒤에 이렇게 쫙 쓰일 수도 있는데요. given that 이렇게 보이거나 아니면 뭐 명사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쵸? 그렇게 딱 나왔을 때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어요.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렇게 된 건 이해할 수 있어. 현재 너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뭐뭇을 고려하면 그 뜻이잖아. 그치? 그러면 뒤쪽에 나온 이 부분을 뭐로 볼 수 있겠냐? 이 느낌이 뭐냐? 그치? 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번 일은 힘들 거야. 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번 일은 힘들 거야. 너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번 일은 힘들 거야. 됐어요? 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너의 건강 상태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뭇을 고려하면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싹 다 무엇과 비슷한 의미로 보자고? 싹 다 요렇게 비슷한 의미로 보자라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요. 자, 같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이거 도대체 왜 뭔데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늘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세 가지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요,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문제에도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간의 의미 연결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 왜냐면 우리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독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 간의 의미 연결,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야? 원인과 결과의 느낌일 때. 그쵸? 원인과 결과, 인과의 느낌일 때.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쵸? 인과의 느낌일 때. 그 다음에 비교라든가 혹은 대조할 때.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양보.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다. 이렇게 쓰는 표현들 있죠. 얘네들이 왜 중요한 거냐? 얘네들이 주로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다. 특히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주로 어디에서? 빈칸에서 중심 문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디? 밑줄 어휘 문제에서도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니까 because만 생각하지 말고 because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저렇게 중심 문장을 골라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될 테니까. 아시겠죠?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요. 이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쭉 보면, 이쪽으로 쭉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 여기가 중심 문장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사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보세요. 자, 경쟁이 있어야 혁신이 있다고 듣지만 그건 바보 같은 거래. 잘못된 거래.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대부분의 가장 뛰어난 혁신, 과학과 기술에서, 자, 그건 result로 뭐뭐에서 발생하다 그 뜻이죠.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연구의 공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across는 무슨 말이니? across. 뭐뭇을 가로질러서 그 뜻이지. 야, 가로지른다는 게 무슨 말이니? 가로지른다는 것은 최소한 몇 개 영역이 있다는 뜻이야? 두 개겠지. 그치? 가로지른다. 하나를 가로지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있을 때요. 이렇게 쭉 가는 게 바로 뭐야? 쭉 가는 게 across예요. across의 느낌을 살린다. 따라서 across는 이렇게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를 가로지르는 거니까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뭔가 공유하는 것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포함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공유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이제 그 뜻이에요. 여기 전체에서. 됐죠? 여기 전체에서. 야, across the nation. 이렇게 해서 뭘까요? 한 나라가 있어. 한 나라를 across 쫙 다 가로질러 가는 거죠. 전국적으로. 됐어요? across the nation, 전국적으로. across the world, 무슨 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서 연구를 공유하는 것. 그런 일들에서 커다란 혁신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쭉 보니까 사실은 그 뜻이죠. 그쵸? 사실은 그 뜻이야. 다른 말로 바꿔볼까? 여기다 바꿀 수 있겠죠. 그쵸? 야, 그럼 우리가 아까 in fact를 어떤 뜻이라고 봤었냐? in fact를. 우리가 아까 문장 삽입 문제를 할 때는 in fact가 이제 크게 같은 흐름으로 얘기해서 더 자세히 말하면 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흐름으로 그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뭐니?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더 자세히 말하면이 됐건 혹은 그러나가 됐건 둘 다 앞에 거 강조하는 거야. 됐어요? 같은 흐름으로 강조할 수도 있고 다른 흐름으로 강조할 수도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나오면 강조다. 그럼 강조는 뭘 강조하겠어? 주제를 강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야. 주제를 강조하지 않겠냐? 그럼 이 자리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이 자리는 당연히 쉐어링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쉐어링과 이제 같은 느낌을 주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거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 표현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보는 요령들이 정확하게 익혔다면 이걸 약간 낯선 단어가 나와도 큰 틀은 비슷하고 단어만 다른 거니까 우리가 같은 틀로 이제 규칙을 적용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자, 답은 뭐 충분히 3번이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립된 상태로, 즉 공유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보는 것 중에서요. 선생님이 이제 또 한 가지 얘기 이제 뭘 드릴 거냐면, 자, 빈칸은요, 빈칸은 그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랬었죠. 그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겠어? 주제를 완성하는 키워드가 들어가거나 키워드하고 비슷한 표현이 들어가야 돼. 바꿔 말하면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잘 들어.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지문 속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빠져 있거나, 혹은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으면 정답이 될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단어 하나씩 쫙 보잔 말이야. 하나씩 쫙 보는데, 요게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쵸? 키워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아니죠. refine은 바로 무슨 말이니? refine. 다듬다. 그 뜻을 꼭 알아주세요. 정제하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정제한다라는 것은 불순물 따위를 걸러내고 더 좋은 것으로 다듬는 거야. 다듬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가줘요. 그러면 improve하고 비슷하죠. 그쵸? 개선하다는 뜻인데 그 내용도 안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backfire, 요거 아니죠? backfire 무슨 말이니? backfire 역효과를 내다는 뜻이에요. 불을 다 끈 줄 알고 되돌아서는데 뒤에서 더 큰 불이 일어나. 그래서 역효과를 내다 그 뜻입니다. 역효과를 내다. 자, 그 다음에 competition is the true driver of innovation을 쭉 보이죠. 자,
경쟁이라는 것은 혁신의 진정한 드라이버다 이렇게 보이죠. 드라이버는 움직이게 만드는 것 혹은 발생하게 만드는 것 그런 뜻입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 발생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동인이란 말을 합니다. 동인.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 발생하게 하는 것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근데 5번은 왜 답이 아니니? 5번은 왜 답이 아니야? 주제와 반대되는 거잖아. 다 얘기했다. 자, 주제와 반대되는 거야. 그렇죠? 주제와 반대되는 거야. 자, 우리가 선택지를 만들 때요. 선생님들이 선택지를 만들 때 평가원의 트렌드를 계속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평가원의 트렌드를 늘 따라.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 그 다음 두 번째, 정답과 반대되는 선택지. 이런 것들이 오답이 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중에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봤어. 그때 이제 어떻게 볼 수도 있겠냐? 졸라 헷갈리는데 밑에 선택지 중에서 서로 둘이 해석이 반대되는 느낌을 주는 게 있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내가 혹시라도 해석이 잘 안 됐고 내용 자체가 좀 낯선데 이 느낌은 내가 잡았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지문 속에서 포함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은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 나머지 밑에 쭉 간단히 좀 읽어볼게요. 네, 쭉 보면 개인적으로 나는 그 요청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뒤쪽에 쭉 보니까 awfully 보이죠? awfully 끔찍하게 그 뜻이지. 그럼 끔찍하게라는 건 바로 어떤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필자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필자는 앞에서 뭘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니? 쉐어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컴퍼티션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죠? 그쵸? 그럼 이제 끔찍하다는 얘기죠. 필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뭐가 보이니? non-disclosure라는 거 보이죠? 그쵸? non-disclosure 무슨 말이니? 폭로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쵸? 폭로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엇과 반대말이겠어?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얘기잖아. 그치? 저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non-disclosure란 말이 내가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왔어도 뭘 찾아가는 거야? 얘를 찾아가는 거야. 얘를 찾아가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그럼 뭘까요? 컴퍼티션인가? 즉, 쉐어링이 아닌가? 됐지? 쉐어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non-disclosure, 비폭로, 비노출? 이렇게 살짝 어려워도 아, 저건 쉐어링이 아닌가 봐. 왜?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자, 결국은 셀 수 없이 많은, 즉 아주 많은 수, 끔찍할 정도로 많은 폭로하지 않겠다라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협약서에 서명하라고 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terrified는 이렇게 쫙 꾸며주는 거죠. 과거문자 꾸며주는 건데, 자, 데디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get out은 바깥으로 나는 뜻이니까 공개되다, 폭로되다, 공유되다. 됐어요? 공개되다, 폭로되다, 공유되다 이렇게 봐야 돼. 아, 여기서 get out은 아이디어가 바깥으로 가서 어떤가요?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쵸? 딱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은 나는 이러한 접근법이 counterproductive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ounterproductive 별표 꼭 외워두세요. 역효과를 내는. 문제 잘 만들었죠?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자, 여기가 지금 어디 다음에 쓰인 거야? 요거 다음에 쓰인 거죠. 요거 다음에 쓰인 거고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아, 이게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인가 봐. 그래서 역효과를 내는. 좋아. counterproductive. 그래서 밑에 보기에서 backfire. 답.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자, 지문 속에서 강조하는 말과 비슷하게 밑에 일단 쓰기는 했지만 주제와 관련이 없으니까 backfire가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역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그쵸? 공유하지 않겠다. 그게 역효과를 내는 거고. 자, 그래서요. Those who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 이게 사실은 이제 EBS에서 함축음의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미치진 부분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자, 함축음의 추론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상황을 그려보세요. 상황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카드를. close to 보이지. 뭐뭐에 가깝게지. 어디에 가깝게야? 이거 바로 보시면 best.
베스트. 그쵸? 우리가 입고 있는 조끼. 그쵸? 조끼에 아주 가깝게 가지고 있는 거, 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보여줘. 그치? 안 보여준다고. 내 카드 보지 말라고.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건 바로 어떤 사람들이야? 이거는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쵸?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위닝 핸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 자, 여기 참고로요. 핸드란 표현은 EBS 교재에서 또 나와요. 뒤쪽에서. 또 나오는데 이 플레이 핸드 있죠. 플레이 핸드. 플레이 핸드가 카드 게임을 하다는 뜻이에요. 플레이 핸드가 카드 게임을 하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내는 거 있죠. 이렇게 패 있죠. 패. 손에 쥐고 있는 패. 그것을 핸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판씩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카드 게임 한 판 하는 거. 그것을 또 역시 핸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핸드가 카드 게임을 하다 혹은 패를 쥐고 있다.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요. 잘 들어. 핸드라는 게 내가 여기서는 카드 게임에서 쓰는 패라든가 카드 게임의 한 판 그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몰라도 답 나오잖아. 그쵸? 플레이 핸드란 말 몰랐죠?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답 찾았죠? 왜 그랬어? 왜? 전체적인 상황이 그려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낯선 표현이 나와도 전체적인 상황을 그려보라는 거야. 그러면 충분히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유해야 된다. 뭐 그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서 it is 보이죠? it is로 시작하네? 그러면 it is로 시작하면 크게 두 가지일 텐데 가주어, 진주어 아니면 강조 구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쭉 보는데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뭐가 보이니? 이렇게 쫙 보이죠? it is하고 that, it is하고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거구나. it is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거구나. 자, 그러면 접속사가 딱 보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 전체를 보면 돼요. 아, 접속사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을 강조한 거구나. 자, 그럼 이제 강조구문이라는 걸 딱 봤으니까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거죠? 그치? 자, 이 부분이 딱 강조되니까 뒤에 뭐가 보여? Suddenly the real potential starts to emerge. 보이죠? 요럴 때 갑자기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얘기잖아. 포텐셜이 잠재력이잖아. 저럴 때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난다고. 야, 근데 이 잠재력은 뭘 위한 잠재력이니? 뭘 위한 잠재력이야? 그치? 저럴 때 무엇을 위한? 혁신을 위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봐야지. 야, 그러면 얘는 다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내가 쭉 읽어갔어. 우리 지문서에서 키워드가 쉐어링이지. 그치? 그리고 쉐어링이 있어야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거고 컴피티션이 있으면 이노베이션은 가능하지 않은 거고. 그쵸? 자, 그러면 뒤쪽 보니까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잖아. 진짜 잠재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필자가 생각하는 어떤 상황이겠어? 긍정적 상황일 거 아니냐. 그치? 선생님 왜 이렇게 얘기했니?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서로 상반된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쉐어링을 필자는 긍정적으로 본 거야.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는 거, 폭로하지 않는 거, 그것은 부정적 상황으로 본 거야. 그쵸? 그러면 맨 마지막에 쭉 보니까 긍정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이쪽의 내용은 다 뭘 거야? 다 쉐어링이겠지. 그치? 쉐어링이겠지. 아니면 컴피티션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이 문장 구조가 복잡했어. 잘 안 보였단 말이야. 하지만 큰 틀에서 그래 한번 일단은 읽어는 보자. 근데 쭉 보니까 됐다 하면 동사, 됐다 하면 뒤쪽 보니까 주어 동사가 있고 그러면 최소한 it is that은 강조 구문 아니면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배웠는데 어차피 선생님이 it is하고 that은 난리래. 그러면 뒤쪽 내용 딱 보니까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난다고? 아, 그럼 좋은 상황이네? 그럼 뭘까? 아, 공유구나. 그쵸? 딱 보니까 여기서 공유란 말을 가리키는 말이 뭐가 뭐냐? 여기다 보이죠, 이렇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여기 이제 시험은 대놓고 좋네요. 그쵸? 대놓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니까 seek feedback 보이죠? 자, seek feedback. 자, 피드백을 찾는 거죠. 그쵸? 피드백을 구하는 거야. 야, 피드백은 어드바이스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내 상황을 그 사람과 쉐어링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야. 그치? 내 상황이 어떤지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그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이제 계속 살려주는 거야. 알겠죠? 아, 조언을 구한다고 기본적으로 쉐어링을 하고 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try out our ideas 이렇게 보이죠. try out은 시도하다는 뜻이야. 우리의 생각을 시도하는 거야. 누구와? 뭐뭐와 함께.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시도를 하는 거죠. 함께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이번에 핸드폰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럼 그거 역시 바로 뭐 하는 거야? 쉐어링이잖아.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요게 쉐어라는 거 알았다. 요게 쉐어라는 거 대놓고 쉐어를 줬으니까 알았어. 자, 근데 무엇도? seek feedback도 쉐어다. seek feedback도 쉐어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아이디어를 같이 시도해 보는 것도 아이디어를 공유하니까 가능한 거다. 즉 중요한 건 얘나 뭐과 관련이 있다고? 쉐어링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풀어간다고.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 겁니다.